이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 위주로는 규제가 반복될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규제 지역이 될 만한 지역들 사는 것들은 유효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역세권, 뭐 정비 사업, 학세권 이런 거 좀 입지 좋은 데들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희귀 상품이 돼서 거의 뭐 진짜 뭐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매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여력이 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시면 맞을 것 같고.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뭐 대책도 당분간 나올 건 다 나왔고 이제 대출 규제 나왔고 이제 공급 대책 나왔으니까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래도 좀 소위 말하는 눈치 빠른 분들은 6월 달쯤에 뭐 사신 것 같고 더 빠른 분들은 뭐 4, 5월에 막 많이 사셨고 이제 그럼 다음번 눈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석 전후로 사야 된다 막 이 얘기 많거든요 지금. 뭐 이것도 명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9월 달인데 1월 달부터 9월 달 중에 누가 제일 수혜자였나 봤더니 그 2월 달에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하고 풀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잠실 샀던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제일 수혜자였던 것 같아요. 강남하고. 특히 그 잠실주공 5단지는 20억이었는데 40억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1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시장 안에 있어야겠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규제는 지속될 것 같고 반복적인 규제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 위주로는 규제가 반복될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규제 지역이 될 만한 지역들 사는 것들은 유효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규제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다주택을 많이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역세권, 뭐 정비 사업, 학세권 이런 거 좀 입지 좋은 데들 이 책에 설명한 대로 들은 좀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은 아까 이제 수렴한다고 말씀드린 상향 수렴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심할 것 같아요. 상승폭들이 이제 희귀 상품이 돼서 거의 뭐 진짜 뭐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매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여력이 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시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렴이 되는 쪽을 사셔야 돼요. 수요가 모이는 쪽들 전혀 이제 물방울이 흘러내려갖고 스쳐 지나간 쪽은 이제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조금 뭔가 규제가 강하기 전에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팔리는 것들 그다음에 시세 안 올라가는 것은요 그냥 빨리 파세요. 그냥 손해보고 파세요.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쓰신 머니트렌드 2026 책 내용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좌우할 세 가지 변수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공급 절벽 얘기도 해 주셨고 이제 전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정책 대전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과거처럼 다시 반복이 된다. 어떤 그 뭐 지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정책들이 다시 한번 또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이 확 바뀐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확 바뀌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처음 받아본 거죠. 네.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때는 막 위헌이 나올 정도, 위헌이 나와서 결국은 그 종부세도 이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잖아요. 합산이었다가 환급도 받고 막 그랬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겪었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번 또 세계 규제가 나왔고,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안 한다고는 하겠지만, 2030년까지는 공급이 없어요. 이들이 이제 그냥 정책에 다 담았잖아요. 오죽했으면 공급 대책 하는데 5개 문항 중에서 2개가 규제 대책이었겠어요. 세금 규제 뺐는데도. 정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부분들 뭐 공급 절벽이라든지 전세 올라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 때문에 반복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2번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배들 얘기 좀 잘 듣고 책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략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버티면 돈을 버는 경우들이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 버틴다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책 내용 봤는데 다주택자들은 조금 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이거는 뭐 앞으로 5년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황금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시세가 올라갈 확률성이 미래 가치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잘 정리해놨으니까 머니트렌드 2026 저 말고도 더 좋은 분들 많이 썼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말고는 사실 지금 대출 규제를 할 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뭐 신용대출 뭐 받아도 안 되고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세 끼고 사면은 또 이제 그 실거주하러 들어갈 때 퇴거 자금을 또 대출 규제를 해버려서 1억까지밖에 안 준다고 하니 전세 끼고 사도 이거 좀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몇 해야 가지 돼?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다 풀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왜냐하면은 전세라고 하는 레버리지는 어마어마한 좋은 레버리지거든요. 제일 좋은 레버리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어야 돼요. 이건 네, 좋은 상품. 왜냐면 그러면은 저 퇴거자금 대출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뭐 전세가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예, 그리고 또 바꿀 때도 미리 딱 세입자를 맞춰놓으면은 딱 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 환급성이 좋고 미래 가치가 올라갈 만한 수요가 많은 상품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안 되면은 뭐 팔기도 쉽고, 그렇죠. 뭐 네. 전세를 당연하죠. 맞추기도 좋고 이런 물건들에 한해서 갭 투자를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좋죠. 예. 그게 아니라면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그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 올라갈 것 같은 것들 싸게 팔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도대체 얼마나 싸게 팔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뭐 소식이 아예 없는 동네도 많거든요. 지금. 네. 사실 좀 거래가 될 만한 동네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아예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게 얄밉지만 네. 배가 아프지만 고민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세가율이 20%도 안 되는데 고민하겠습니까? 우리는 네. 원래 그렇게 됐은 상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품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매도 전략이 필요한 거죠. 매도 전략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100%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을 많이 높이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방송에서 다 풀긴 그렇고요. 네. 뭐 하나 정도만 푼다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도자면 이걸 사겠느냐? 아니, 매수자면은. 그러면 이제 안 살 것 같으면은 매수자를 찾아와야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게 회복되면 팔 거다. 뭐 네. 이 가격은 너무 싸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못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게 회복되면 내가 살 집은 더 회복돼 있지 않겠냐. 네. 그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될 예, 필요가 있을 것 그거는 같고.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건 진짜 정말 초보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팔 건 팔고 살 건 사는 네. 거지 네. 접점을 맞춘다. 이건 안 되는 거. 그건 정말 힘든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상급지에서 뭐 소위 말하는 하급지로 내려갈 때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그게 아니라 하급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소위 말하는 상급지로 간다는 거는 네. 딱 이렇게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하향 수렴 중에서도 이제 학업지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접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필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단기 임대로 살 각오하고 뭐 보관 이사 해놓고 네. 이렇게 집 팔고 뭐 사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거 딱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데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게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 용이었었는데 네. 이분들은 솔직히 이게 왔다 갔다 그렇게 몸테크 하거나 이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혼하셨는데 애 없다. 난 솔로다 이러신 분들은요 할 전략 진짜 많아요. 내가 들어가 중간에 가서 살아도 되고. 그래서 몸 가벼울 때 많이들 왔다 갔다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로또 청약이 또 집값 상승의 문제다 이런 또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약도 좀 뭔가 좀 규제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LH에서 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임대 위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향후 청약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가뜩이나 물량도 없는데 이제 청약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청약 노리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조건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노리셔야죠. 가점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특공이나 같고요. 가점. 이번에 잠실 리엘 나오는 거 보니까 70점대 나왔거든요. 커트라인이. 그러면 30대는 그냥 무조건 불가능한 안 점수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이고 50대다 뭐 가점 높으신 분들은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청약만 하시면 돼요. 70점 이상 떼면은 서울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좀 비싼 걸로. 근데 문제는 이제 20대, 30대, 40대 중에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노릴 것이냐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가점 높으신 분들한테 정말 황당하고 정말 싫은 일인데 예전에는 특별 공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그냥 뚝 잘라서 반이 특별 공급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점 높으신 것들을 갖고 뺏어간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처음에는 특별 공급이 늘어날 때마다 반발이 심했는데 네. 하도 특별 공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특별 공급이 더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특별 공급이 추가되는 분야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노려보셔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 뭐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경기도 쪽은 좀 청약을 그래도 노려볼 만도
그렇죠. 할까요? 서울은 없잖아요. 지금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3기 신도시는 무조건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남양주의 왕수 신도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 받으셨던 분 중에 40%가 청약을 안 한 거예요. 본 청약을. 네. 바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다른 거 당첨돼서 안 하셨던 분들은 뭐 그건 축하할 일인데, 분양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예, 설문조사 했는데 있더라고 보니까. 네, 저는 네. 그 LH공사 담당자분이 저도 이분들 왜 안 했을까요? 저도 이상하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다시 그 가격에 못 받아요. 4억 원, 5억 원에 어떻게 받아? 네. 오른 게 그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기회 놓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못 해요. 놓치신 거예요. 이제 없어 이제 그런 기회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서울 수도권 안에서 뭐 구평 기준으로 뭐 5억대 분양가는 뭐 불가능한 아니, 거니까. 84 건축비만 5억이에요. 그러니까요. 84 땅값 빼고. 근데 4억대 말 5억대 초반으로 분양하는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있다가 팔기만 해도 되는 건데. 방금 그 얘기해 주셔서 반대로 여쭤보는 건데 서울 수도권 안에 보면은 구평 기준으로 뭐 연식이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막 4억대들 막 5억대들도 있고 뭐 저기 동북부 쪽 가면은 뭐 더 싼 집들도 막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분양가보다 싼 집들 이런 곳들에 대해서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 명확한데요. 예, 강의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신축들은 별도로 하고요. 구축이 있어요. 구축. 10년 동안 시세가 안 올라간 아파트들일 거예요. 그건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간단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거는 뭐 10년 동안 5억이 안 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훨씬 낫죠. 그러면. 의정부, 경북권이라고 하면 의정부나 남양주나 구리 가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 게 나을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양극화는 이제 대세일 수밖에 없고,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면은 굳이 이미 과거에서 증명한 건데 그렇죠. 그걸 괜히 희망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선택을 못 받습니다. 아파트이기만 해서 오르는 것은요, 10년 전에 끝났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라고 안 오릅니다. 좋은 아파트여야 오릅니다. 입지가 좋거나 상품이 좋거나. 그러면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집을 사신다고 하면은 좀 뭐 한 4년 정도 텀으로 보고 사야 될까, 아니면은 한 10년 정도는 좀 잡고 내가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갈 만한 거를 미리 좀 약간 뭐 무리하더라도 사야 되는지, 이게 좀 판단의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 내가 여력이 되면은 그냥 평생 갖고 가는 거 사시면 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신다. 그냥 사셔야지.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총 재산이 몇 천만 원이야. 이런 분들은 작게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걸 수 있을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계속 갈아타기를 짧게 가셔야죠. 이거는 한 2년도 좋아. 4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짧게 치시고 바꿔 타시면서 올라오셔야죠. 상급지로. 근데 대부분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집을 내가 사서 이게 올라가나? 뭐 돈을 버나?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예, 작은 성공을 많이 반복하라고. 예, 이건 좀 성공을 몇 번 반복하시는 것들로 좀 중심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년 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파트였을 때. 예, 그러니까 그건 저 어떤 의미냐면은 무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무리해서 좀 더 좋은 거 사라는 얘기지 10년 동안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좀 뭐 20대, 30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한 뭐 초등학교 입학했거나 뭐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은 분들은 약간 조금 뭐 더 큰 거를 좀 미리 잡아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좀 목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목동은 어차피 재건축하려면 지금부터 또 10년이 걸리거든요. 그건 10년 보고 가야 되죠. 대신 목동은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뭔가 배틀을 짧게 잡고 싶어도 또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의 뭐 그 좀 나름 그래도 택지지구로 잘 조성되어 있는 뭐 서울 인접에 뭐 경기도권들도 뭐 4억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본이라든지 뭐 안산도 막 그렇고, 이런 데를 내가 살 수는 있는데 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면 그거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일기 신도시가 지금 좀 애매한 시기가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올라갈 것이고 안 되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분당,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판단을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분당에서 실패하는 단지들이 나오잖아요. 재건축이 안 되거나 시세가 안 올라가면 다른 지역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많을 것 같고요. 뭐 삼본, 중동, 평촌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정말 고민스럽거든요. 일산은 가장 큰 적이 지금 파주 운정이랑 덕양구 쪽에 있는 신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되면은 가격 안 오를 것 같아요. 서울도 안 올라가면 당연히 뭐 완전 끝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별하셔야 된다. 정비 사업이 안 되면은 거기는 선택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능하면 좀 연식이 좀 괜찮은 것들, 좀 신축급에 가까운 것들 위주로 보유를 하는 게 그나마 그렇죠. 예. 낫다. 괜히 네. 개발을 노리고 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 이제 제 채널은 60대 이상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재건축 이런 것들. 예, 아예 그냥 신도시. 아, 이쪽 도심 쪽은 상관없어. 어차피 혹시나 네. 올라가니까. 근데 신도시는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20대, 30대 분들한테는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60대 이상 분들은 하시면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도움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